자, 오늘도 야당 소식이 3위입니다. 상위권인데요. 삭발식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또 다른 움직임은 없는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삭발식 얘기 조금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재인 대표 물러나라가 아니라 문재인 대표 지도부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호소하면서 어제 바로 점심때 일입니다. 그 울산시당 당원들 5명이 바로 삭발식을 벌이면서 문재인 대표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단결하자 삭발식. 네. 각자 생각이 다 다르군요. 그러니까 물러나라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삭발식까지 하면서 문재인 대표 지키기에 나선 당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들 보면서 영남 지역의 친노의 문 대표 친이시다. 예. 이런 평가들도 나왔습니다. 자, 저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네.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당을 깨고 단살림을 찾으려는 노골적인 해당 행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쪽박 차는 것도 넘어 쪽박마저 깨달은 이런 행위가 과연 제1야당의 모습인가? 자기 이득과 기득권을 모두 버리고 교인의 모습으로 오늘 삭발식을 할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 측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는 뭐 기자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텐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근데 결국은 친노 성향 당원 또 비노 성향 당원들의 어떤 다툼이 지금 국가극으로 치닫고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경태 의원 제명하라는 또 당원들 연판장이 돌고요. 또 문재인 대표 제명하라는 연판장이 돌고요. 그래서 친노 비노 어떤 충돌, 당원들까지 아주 극단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저렇게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같이 당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 문재인 대표가 자신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내세우려고 하는 바로 이 혁신위원장 이 자리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헌신짝이라는 표현까지 쓴 바가 있는데 그 상황, 이제 새로운 인물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상황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그 인선과 구성을 맞추려는 그런 목표로 저희가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 내외에 여러 좋은 분들이 많으니까. 이남 팀장. 네. 결국엔 찾다 이제 또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 갔는데 김상곤 전 교육감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경기 교육감을 2번을 했었고 예. 사실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오려다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을 했었죠. 그랬죠. 그리고 또 좀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지난 그 4.29 재보선 당시에 바로 경기 지역에 좀 출마해달라고 문재인 대표가 직접 부탁하기도 했는데 바로 재보선에 나가지 않겠다 거절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찾다 결국 당내 인사 없을까 하다가 바로 이제 김상곤 전 그 교육감 카드를 이종걸 원내대표가 어제 갑자기 들고 나오면서 오늘 급부상했는데요. 문재인 대표가 어젯밤에 만나고 어젯밤에 만났어요? 어젯밤에 만났고 예. 오늘 다시 한번 오후 1시 40분부터 1시간 동안 만났지만 아직 김상곤 전 교육감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했고 일요일 오전까지 답을 하겠다 해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네. 자, 김상곤 전 교육감 측 관계자 이야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긍정적인 기류가 높다. 이거는 이제 맡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 혁신위원장이 성배는 아니지 않냐. 이거 그렇죠.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본인도 알고 있다 이런 취지고요. 잘해도 본전이라는 거죠. 결국은 예. 아주 잘하면 본전보단 더 되겠죠. 그죠? 하지만 굉장히 독배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결국 본인이 여기에 나아가는 것이 도움이 될까 좀 굉장히 고민이 크다. 이렇게 저도 측근들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중요한 게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비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노계로 분류가 됐지만 문재인 대표가 권한을 다 주지 않을 거다. 이래서 뭐 논란이 됐던 거고요. 조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친노의 브레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비노에서 반대를 했던 거고. 그런데 김상곤 전 교육감의 경우에는 성향이 어떤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지, 문재인 대표하고의 관계, 비노, 친노하고의 관계는 뭔지 그게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사실 뭐 비노라고 분류되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추천을 하긴 했지만 그 성향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강성 친노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그 무상급식, 어떤 무상복지의 확대의 하나의 시발이 됐던 바로 무상복지를 경기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실제로 걸어온 그동안 서울대 운동권 출신의 또 민교협,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 의장을 지냈으며 예. 그동안의 정치적 그 표방한 바는 확실한 그야말로 강성 친노로 분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성 친노다. 예. 네. 예. 그럼 황스텝 기자. 지금 저는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정치부에서 야당을 출입할 때 김상곤 교육감이 이제 도지사를 나오겠다 하면서 기자들에게 첫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파장이 일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도지사가 된다면 국립현충원을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의 묘소에는 참배를 하지 않겠다.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있었죠. 예. 그 자리에.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박성호 논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념의 선념성을 놓고 보자고 하면 오히려 문재인 대표보다 더 왼쪽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래요. 지금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떻게 바뀔까 그 인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텐데 오히려 지금보다는 이념 좌표가 더 좌쪽에 있는 분이 와셔서 뭘 바꿔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김상곤 전 교육감이 경기도지사 후보 탈락한 결정적인 배경이 바로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와서 오히려 당내 파장이 일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자, 무상 전도사라는 별명까지 있잖아요. 무상 급식도 얘기했고 무상 버스도 얘기하고 이 무상에 대한 소신이 있는 분인데 그동안 얘기했던 무상 이야기 직접 한번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습니다. 무상급식도요. 예. 부자들한테까지 무상급식 해줘야 되느냐? 의무 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이제 비용을 부담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의 경제 수준이나 상황이라는 게 그 정도로 네. 해줄 수 있는 네,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속합니다. 신체적 제약뿐 아니라 경제적 제약 때문에 이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곧 기본권이 제약되는 것과 같습니다. 무상버스를 실현하여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 시청자 질문이 또 왔네요. 시청자 질문 또 보고 가겠습니다. 김상곤, 조국 이런 분들은 늘 날선 발언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해 온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큰 인물이 왜 야권에는 보이지 않는지, 왜 친노는 날선 사람만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태형 변호사님. 그러게요. 좀 국민들이 지금 야당에 대해서 실망하고 다수 국민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너무 이렇게 편을 가르고 자기들 주장만 맞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은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런 어떤 악습 이런 것들을 좀 고칠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지도자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국민들은 기대하는 건데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좀 너무 날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친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들이 제기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친노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나만 옳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절대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반대하는 사람은 악이다. 이게 이제 친노 세력 한점 비판받는 친노 패권주의의 어떤 밑바닥 깔린 기류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혁신이 구성했을 때 그런 점에 반영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혁신이란 게 그렇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외부 컨설팅 받는 거죠. 내 생각에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외부를 통해서 좀 알고 방향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만약에 혁신위원장 제대로 하려고 하게 되면 예전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꾸릴 때 그 이상동 교수를 영입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 만들 때 김종인 위원장을 데려왔던 것처럼 본인과는 결이 다르고 색깔이 다른 사람을 가져와야 본인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영입하려고 하는 조국 서울대 교수나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이념적 좌표가 문재인 대표 및 친노 세력과 같거나 조금 더 강성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본인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뭘 혁신하겠다는 거지? 그런 점이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네요. 박성원 논설위원. 네. 지금 이제
혁신위원장 찾느라고 진짜 난리입니다. 국민들도 도대체 언제 찾아지는 거야? 누가 맡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쨌든 사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쓰기 위한 카드로 지금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그렇다면 네. 직접 혁신위원장 돼서 당 혁신 주도하고 네. 비전도 보여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꼭 대리인을 내세워야 되는 겁니까? 그건 뭐 1인 원맨쇼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원맨쇼를 하지 않기 위해서 혁신기구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최근 5년 사이에만도 찾아보면 새정치연합 계열의 정당에서 혁신기구를 이미 4차례나 만들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 또 혁신 아니라고 냈었는데 실제로 그 5년 사이에 저 당이 얼마나 과연 혁신됐는가를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아니 당원들에게 물어보면 스스로도 과연 혁신된 게 있는가 오히려 지금 더 퇴행적이 되지 않았는가 예. 이런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단순히 위기 모면용으로 저렇게 그 김상훈 위원장 끌어들이는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결과는 뻔할 것 같습니다. 네,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보면 국회의원의 공천이라든지 정당의 큰 부분 줄기들을 쳐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김한길 그 당대표가 기초선거 무공천 하다가 지금 당대표가 결국 뒤에는 물러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만약 혁신위원장이 국회의원들의 공천에 만약에 자신의 목줄을 쳐온다고 하면 아주 정말 예상을 초월하는 그 반발이 반격이 있겠죠. 예상되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외부 인사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좀 상당히 회의감이 있습니다. 예. 이남 팀장. 네. 자, 지금 궁금한 포인트.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정말 황당하게 보일 수도 있고 황당하지 아니면 않았습니다, 국민들 저는. 입장에서는 야 당연한 진짜 이런 여론조사 딱 맞는 여론조사 결과다 하는 것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결과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여론조사 국회가 잘하고 있나, 국회가 밥값하고 있나, 뭐 이런 질문이겠죠.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렇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 처음 봤습니다. 예. 네. 88%. 무려 88%가 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밥값 못하고 있다.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예. 박선 논설위원. 네. 이게 뭐 물갈이 맨날 하잖아요. 우리 네. 국회. 네. 근데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 88%안 바뀌어요.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국회가 당장 최근에 이슈인 공무원 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실제로 재정 절감을 위한 그 공무원들의 뼈를 깎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 공공부문 개혁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노동, 교육, 금융 4대 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는 근본 틀을 만들어보자. 이게 국민의 요구였는데 최근에 보면 완전히 하나만한 이빨 다 빠진 맹탕안을 만들어놨는데 예. 여기에는 조직된 공무원 표만을 의식하는 국회의 그 근시안적인 눈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 선진화법이 바로 보장해주고 있는데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도의 불신이 바로 예. 저렇게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 88%나 되는 우리 국민 국회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자 여의도 국회에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비켜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 생각 바뀔 수 있을 때까지 정치권에서 더 노력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겠습니다.